대출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쏟아지죠. 뭐 자고 일어나면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요즘 대출금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14%입니다. 와, 굉장하죠. 이게 7% 정도 되면 여러분 뭐 시체말로 눈 튀어나옵니다. 진짜 놀랄 이야기예요. 7%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생각하면 7만 원이에요. 7만 원. 7만 원이 이자로 나가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93만 원 남는 거예요. 93만 원. 그러면 7%의 이자라는 게 무섭죠. 진짜 무섭습니다. 그것도 7.14%입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변동금리가 하단이 4.17%고 상단이 7.14%. 고정금리는요. 4.20%가 하단이고요. 상단은 6.51%입니다. 그런데 신용대출금리는 하단이 4.58%고요. 상단은 6.47%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금리를 보면 7.14%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4.23%, 뭐 4.45%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4.5%가 채 안 되더라고요. 4.5%가. 가끔 4.5% 넘었다가 아니면 내려올 때는 4.38%까지 떨어지고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4.38%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버는 거에 생각을 하면 이자가 이게 뭐 2% 후반에서 4% 후반으로 가니까 2%나 올랐잖아요. 적게 올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7.14%도 더 올라갈 거예요. 상단이. 왜 올라가느냐. 코픽스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보면요. 8월에 3.66%였거든요. 9월에 3.82%로 급등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4.29%보다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2021년 9월에 0.92% 또 2020년 12월에 0.90% 2020년 6월에 0.89%에 비하면 지금 배수로 따지면 엄청난 배수죠.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출금리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 코픽스라는 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금도 받지만 예금을 가지고 다 대출을 해주면 적거든요.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은행채를 발행해서 실제 은행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또 대출금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 이런 걸 다 합산해서 말입니다. 실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치가 얼마다? 그 평균치가 3.8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기준금리를 플러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는요.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신규 취급 기준만 이런 게 아니라 잔액 기준도 계속 올라가네요. 잔액 기준은 지금 8월에 3.86%에서 9월에 3.8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빌린 거죠. 이미 빌린 거. 이미 빌린 거는 3.88%까지 올라갔어요. 2021년 6월에 1.02%에 비하면 3배를 넘어섰죠. 3배를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위험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에 대한 어떤
예, 충격파 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 기업 대출 중에 가계 대출을 한번 볼까요? 가계 대출을 볼까요? 가계 대출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2분기에 1845조 7천억 원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4년새 2018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16.9%가 올랐고요. 286조 7천억 원이 올랐습니다. 1592조 1000억 원에서 1845조 7천억까지 올랐고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39.9%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월급의 40%를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리금 갚는데.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면 이 원리금 갚는 게 더 커지겠죠. 2020년이 40.6%가 됐던 것이 2022년에 금리가 사실 최고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고백서 금리도 보면 2022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이 4.29%로 가장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이대로 가면 과연 이 대출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내 월급의 40%가 원리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버티기 만만치 않거든요. 40%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간다는 것은 저는 결국 최악의 상황도 저는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영끌에서 집 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영끌에서 집 사는 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현실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입니다. 제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언론사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PD로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또 매일경제TV를 제가 만들면서 대표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산전수전 진짜 저는 잘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제로 봐보니까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도 봤고 잃는 사람도 봤지만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그 말씀 제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을 샀다가 파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